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가 됐는데요. 파리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 대책 이후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현장 분위기를 시장 분위기를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피부로 느끼시는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요. 일부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반포에서 한 1, 2억 정도 낮춰 나온 매물들이 등장할 정도로 예. 약간 다주택자분들이 좀 싸게 팔려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거품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충격요법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될까요? 이러다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현재로는 얼어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시장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내놓은 그 호가 있잖아요. 네. 그게 거래 가격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건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전에는 파는 사람 위주였다면 이제는 살 사람들, 이제 살려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그렇죠. 상황이다.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리 대책 규제 폭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이 내용을 조금 놓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제 종합 대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종 대출, 세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분양까지 아우러서 이제 나온 대책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최고 세율은 3주택자 60%까지 되고요. 쉽게 말하면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이걸 일부에서는 정부하고 공동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DTI나 LTV가 이제 40%까지 낮아지는 이 부분은 이제 대출할 때 많이 못 받게,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30%까지 낮아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청약제도는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구조인데, 그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을 10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0%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지 이양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해서도 아예 전매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대책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재건축 이 부분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꼽히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영미 국토부 장관도 아예 대놓고 강남 재건축을 겨냥했다 이런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과가 그 부분에서는 아주 큰 카드일까요? 일단은 팔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8월 3일 이후에 이제 결국은 사실상 강남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척된데,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이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 말고 그냥 살아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배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가 이제 주로 강남 일대 다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주택거래 신고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재건축은 고가잖아요. 그러면 3억 원이 넘어서면은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어디서 했느냐, 그리고 입주 계획이 당신이 있습니까라고 이걸 포괄해서 결국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편법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추적 이런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보도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강남권에 세무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무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남권이 단지 재건축만 규제를 해서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이 규제는 중첩돼야 효과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외에 다른 어떤 거래까지도 지금 굉장히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뭐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그 정부 정책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잠시 뒤에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죠.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이 부분을 지금 뭐 두 가지를 뭐 지금 중복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투기지구가 가장 강력합니다. 투기지가 가장 강력한데 제일 강력한 거.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이 주로 강남권 일부하고 서울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 대출 건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세대별로 한 건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3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는 10% 포인트 탄력세율을 더 부과한다. 더 낸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거래 신고제의 어떤 그런 벌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LTV DTI 40%까지 규제하는 거 이게 중첩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남은 사실상 투기 지역이자 투기 과열 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뭐 3중 뭐 이렇게 규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미 뭐 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집을 사놓으면 돈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수요들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과연 이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그것을 잡는 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거품이 끼는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효과가 있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 출발이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집값 불안의 진앙지가 강남 재건축이었는데 그곳에서 일반 아파트로 번지고 강북으로 번지고 뭐 분당, 일산까지 수도권 신도시까지 확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진앙지를 차단하면은 아무래도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다른 지역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는 규제가 없으니까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일부 지금 뭐 대전이라든지 뭐 부산에서 청약 경쟁률이 뜨겁다. 뭐 그래서 풍선 효과다고 보는데 그거를 너무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주로 외곽 지역을 먼저 처분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참여정부 때 당시에도 물론 중심부 강남도 물론 빠질 때는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외곽을 먼저 팔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동반 침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욱이 또 이번에 풍선효과에 대해서 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조심해서 보셔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강남 재건축이 뜨면은 뭐 강북의 재개발로 가고 오피스텔로 갔잖아요. 뭐 전셋값도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강북의 재개발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금 이번에 전매를 제한시켜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뭐 조금 풍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풍선 효과는 길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면은 그 풍선 효과는 또 일시에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풍선 효과를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쪽을 누리면 한쪽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쪽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투기 뭐 자금이라든지 몰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박원갑 위원님께서는 풍선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세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집이 많은 사람은 집을 팔 때 세금 더 내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효과 있을까요? 일단은 절세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처분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당하지 않거든요. 2주택자는 최고 세율 50%, 3주택자는 60%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 3월 말까지 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실제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체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세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잘 안 됩니다. 네. 요번에 갭 투자를 차단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게 갭 투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세 만기 기간이 되어야 매각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절세 목적으로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너무 뭐 내년 1, 2월에 팔면 되겠다. 촉박한 시기군요. 그렇게까지는 넉넉하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놓으라는 어떻게 보면 당장 집을 내놓으라는 거 어떤 정부 규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번 그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주택 매매 이 세무조사 때문에 과연 많은 그 수요들이 집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서민이 생각할 때는 이 세무조사까지 생각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뭐 돈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부 이제 자산가 분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 분들까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 때문에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신규 취득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아까 주택거래 신고제 말씀도 드렸는데 단순히 그 아파트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자영업자라면은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집 사는 것을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한 뭐 3개에서 4개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지금 수익을 좀 올리는 사람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발빠른 대처일까요? 일단은 부담스럽다면은 매각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데 어느 것을 매각을 해야 될 거냐면은 일단은 양도 차익이 좀 덜한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무겁잖아요. 네네. 근데 전국의 조정 지역이 40곳인데 이 조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의 어떤 과중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를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하셔서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령 뭐 내년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은 내년 4월에 넘어서더라도 그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요. 뭐 그렇죠. 그런 걸 세금을 우선적으로 보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LTV, DTI 참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고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웃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실수요자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요. 네, 투기 과열지구예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출과 거래는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집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이 아니라 결국은 타인 자본, 금융의 대출을 끌어다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느 정도 막히게 되면은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어제 경과 조치가 나왔잖아요. 8월 2일 이전에 뭐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뭐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번 대책과 관계없이요 저는 대출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가 적정 대출일까요? 저는 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DTI 이번에 40%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DTI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이고 뭐 LTV도 40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LTV는 50 정도를 가져가고요, DTI는 3% 정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LTV는 그 집값의 한 지금 반 정도라고 보면 될 거고요. DTI는 연봉을 통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 한 30% 정도다.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일종의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낼수록 어떻게 보면 수익이 올라가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가급적 이런 대출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정 대출. 그래서 저는 집을 사실 때 집값이 한 30% 정도. 집값의 30% 정도만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 자기가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계산해서 주로 자기 월급의 한 30% 정도. 30% 보고. 그게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30, 30을 좀 지키는 게 예. 낫겠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사례를 뭐 통해 살펴봤다면 무주택자예요. 이제 지금 집을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이번 대책의 최대 예. 수혜주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이 뭐 100%, 조정지역은 7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전부 다 가점제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가점제는 주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를 따져서 총 84점을 계산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순서를 매겨 가지고 만약에 내가 가점이 한 50점 근처에 된다면은 집을 사지 말고 주로 청약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1주택자입니다. 예. 그리고 젊은 층들 이런 부분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그렇죠. 예. 1주택자는 뭐 내년 3월까지 절세 매물이 꾸준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때 예. 교체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젊은 층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좀 너무 전부 다 가점제로 하지 말고 네네. 조금은 비율을 낮춰서 이 젊은 층 신혼부부 특별 분양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약간은 숨통을 좀 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번 대책에 조금 보완이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 보완 얘기해 주셨는데요. 보완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강력한 대책으로 보유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를 올리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올리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하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꺼낼 수 있을까요? 이 카드까지요? 결국 시장 흐름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열될 경우에 보유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유세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조세 제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면 또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이번에 거래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네네. 종합적인 어떤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각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